안녕하세요. 이 방송은 한미정신건강협회와 TKC가 함께하는 정신건강 캠페인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미정신건강협회 회장 조지희라고 합니다. 저희 한미정신건강협회는 정신건강, 행동건강 및 특수교육 분야 부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인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1년도에 결성된 이후 지난 18년간 저희는 미주 한인사회 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미주 한인 이민 가정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적절한 치료 서비스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정신건강 교육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로 일을 하고 계신 김은성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 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계신데요. 하고 계시는 일이 이제 환자들의 그런 그 정신건강 자원 관련 정보를 연계해주고 알려드리는 일이라고 들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소개시켜 주신 것 같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사실 필요하신 서비스를 연결해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더 많은 자원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한인 분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문제들이 이제 그런 자원들이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또 그거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한국말로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한국인 분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심각성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inpatient psych, 그러니까 정말 일반 병원 안에 있는 정신과 아니면 정말 정신병동이 있어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정말 이제 심각한 자살 경향성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정말 심각한 정신질환증을 보일 때 이제 환자나 이제 보호자의 동의 혹은 이제 의사 2명이 상호 동의하에 입원이 됩니다. 이럴 때는 사실 30일 전후로 짧은 트리트먼트,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두 번째로는 정말 사실 저희가 또 굉장히 자주 접하지만 아주 많이 보이지는 않는 문제가 사실 약물이나 알코올 관련 중독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제 그 안에서의 트리트먼트 옵션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메사돈 클리닉이 있어요. 이제 메사돈이라는 약물로 중독성이 강한 약물을 치료하는 그런 트리트먼트 옵션인데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또 alcohol substance abuse rehab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외래 환자, 즉 아웃페이션트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인페이션트 substance abuse rehab 같은 경우에서는요, 디톡스 과정, 즉 몸에 있는 약물이나 술이 모두 나가는 그런 의료적인 트리트먼트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좀 더 심층화된 개인 상담 혹은 이제 가족 상담까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더 심층화된 outpatient 서비스를 연결해 드리는 것까지가 이제 inpatient substance abuse rehab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기에 이제 Alcoholics Anonymous, AA 아니면 뭐 Narcotics Anonymous 이런 식으로 해서 모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무엇인가요? 네, 너무 잘 포인트 해주셨어요. 이제 이게 되게 또 굉장히 많은 형태의 모임이기도 한데 사실은 정말 서포트 그룹이라고 간략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릭 어너너머스 아니면 뭐 코케인 어너너머스 같이 정말 같은 힘듦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서 모여서 이제 서로가 이제 그 약물 중독에서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이제 encourage하기 위해서 만든 서포트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모임이지 치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겠네요. 그쵸, 맞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네. 짚어주셨어요. 네, 그럼 또 다른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개인 상담소나 그룹 상담소 그리고 아니면 이제 아웃페이션 멘탈 헬스 클리닉, 정신건강 클리닉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또 그 안에서도 조금 세부화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정부의 펀딩을 받은 커뮤니티 헬스 센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보건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정부 관련 인슈런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그 외에도 사설 인슈런스한테도 많이 커버가 되는 그런 정신건강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지역에 사는데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Office of Mental Health 아니면 뭐 Department of Health 그리고 National Alliance of Mental Illness 같은 이제 웹사이트에 자기 지역별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와 관련됐거나 이제 기관과 관련된 그런 오르가나이제이션 같은 거 설명도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뉴욕 하면 생각나는 대부분 큰 병원에는 이런 식으로 외래 진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위주에서는 특히나 더 이제 그걸 트레인 과정을 거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낮은 금액이나 아니면 보험 커버율이 많이 되는 서비스를 연계해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상담사들을 이제 양성하는 양성소 이런 것과 관련된 클리닉에서도 더 낮은 금액이나 아니면은 인슈런스 커버가 많이 되는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 비용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양성 중인 실습생이라고 하나요? 양성 중인 상담사들을 만났을 때는 조금 더 싸고 아니면 돈이 들어가고 이게 돈을 내야 하는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서비스를 찾기 전에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특정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인슈런스 커버리지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부 관련된 기관들에서는 좀 더 이제 정부에서 이슈한 인슈런스들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그냥 인슈런스 자체를 굉장히 잘 받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사설 인슈런스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찾아야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처음으로는 인네트워크 인슈런스 베네핏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슈런스 회사와 자기가 가고 싶은 혹시 상담소나 아니면은 상담사가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서 내가 정해진 플랜별로 정해진 디덕티블이나 코페이먼트를 내고 이제 그 환자를 좀 그 상담사를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굉장히 편리하긴 하지만 사실 또 그만큼 상담사의 옵션이 좀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어떠한 아웃페이션트 이제 서비스가 있는지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out of network benefit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만약에 내가 인네트워크에 원하는 상담사를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플랜이 out of network 베네핏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보셔서 내가 이 상담사를 보고 싶은데 혹시 내가 이 비용에 얼마까지를 내고 남은 부분을 reimburse, 즉 배상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혹시 알아볼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많은 사설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사실은 일반 헬스케어와 비헤이비어 헬스를 따로 구분 지어가지고 각 플랜을 갖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인슈런스 카드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전화번호가 여러 개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behavioral health 관련된 전화를 연결을 하시면은 사실 그렇게 알아보시는 게 제일 빠른 부분입니다. 아니면 정말 상담사분께서도 이제 그런 인슈런스를 리임버스 받는 것도 도움을 주시는 이제 상담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많이 문의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한 단어 몇 개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인슈런스나 돈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보험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자기 플랜에 맞는 디덕터블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만큼 코페이를 내야 하는지 또 out of network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의 reimbursement rate 보통 reimbursement rate이라고 하면 뭐 몇 퍼센테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얼마에 맞아요. 뭐 80%까지 뭐 얼마에 60%까지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상담사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사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포털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뭐 사이콜로지 투데이, 뭐 싹닥 아니면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이런 곳에서 이제 상담사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인슈런스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 내가 인네트워크로 이 인슈런스를 받는다. 그렇지만 내가 out of network에 이러한 이제
뭐 보상을 해가지고 환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사실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내가 어떤 종류의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진 정신건강 프로바이더를 만나고 싶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정말 나는 꼭 의사를 만나야 돼. 나는 정신과 의사를 만날 거야. 이러면 이제 psychiatrist, 그러니까 메디컬 트레이닝을 거치신 의사신 거죠. 이제 약물 치료가 이제 prescribe가 가능한 그런 의사 선생님이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휘 선생님처럼 내가 심리학 박사를 만나고 싶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8년 정도의 이전 그런 박사 트레이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사실 석사 레벨 정도의 이제 뭐 테라피스트를 만나고 싶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licensed mental health counselor, licensed master social worker, licensed clinical social worker 이렇게 좀 뭐가 붙는 게 많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licensed mental health counselor 같은 경우에는 석사를 졸업하시고 3년의 수련을 거치신 분들이 받으시는 라이센스시고요. licensed master social worker 같은 경우에는 석사를 졸업을 바로 하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고 여기서 3년의 수련을 더 거치신 것이 분들이 이제 licensed clinical social worker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이름 뒤에 붙는 그 크리덴셜들이 너무 다양해서 정말 그런 질문을 저희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상담사를 가야 하냐.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애들을 하자면 이제 가족 상담이나 아니면 커플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LMFT라고 또 메리지 패밀리 테라피스트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로 더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 몇 가지들이 좀 보편적으로 많이 보이는 크리덴셜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잠깐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내가 어떠한 상담 요법이 더 맞는지는 개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내가 조금 그런 지식이 있으신다면 예를 들면 나는 좀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요법이 더 맞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정말 목적이 확실한 인지행동 치료가 더 맞을 것 같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사실상 정말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난 관계 치료가 필요해. 이렇게 정말 치료 요법으로도 사실은 그런 상담사분들을 좀 이렇게 걸러서 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걸 알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또 그게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꼭 굳이 항상 맞지 않는다는 거를 그쵸. 또 강조하고 싶네요. 이게 가서 경험해보고 그렇게 그냥 열린 마음으로 일단 한번 시도해보는 게 맞아요.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상담사를 찾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계를 항상 해주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연계를 한다고 항상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좀 뭐랄까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뭐 전문 트레이닝과 관련 없이 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가서 경험을 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이런 고민을 정말 정확히 짚어주신 것 중에 하나 더 애드하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상담 첫 세션을 가기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첫 세션에 내가 여태까지 힘든 일을 다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힘든 이유가 과거에 이런 일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털어놔야 되기 때문에 또 심적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내 살아와서 힘든 얘기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환경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아까 지은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완벽하게 맞는지 첫 세션 안에 모든 걸 판가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고 우리가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쌓고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한 치료 고를 세울 때 너무 첫 술을 우리가 배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더 열리고 그냥 조금 그 한 스텝의 마음으로 가시면 더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약간 소개팅 가는 마음이네요. 한번 맞아요, 가서 맞아요, 만나서 맞아요.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확인해보고 그쵸? 맞아요. 근데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을 딱 만나는 나의 모든 면을 다 사실 알려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제가 이게 제일 힘들긴 한데요. 사실 그 전에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스스로 환자분께서 이렇게 깨어 있으신 분들이 가시면 훨씬 치료가 또 빨리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맞고 하면 자기가 부담스럽지 않게 또 속 얘기를 다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들도 확실히 계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첫 번째 연락해서 가서 만나고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사실 이렇게 상담사를 찾을 때는 분명히 사실 마음에 힘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힘든 일을 내가 마음에 품고서 상담사를 찾고 보험 커버리지를 찾고 그리고 첫 세션에 딱 간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이미 이루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작이 반이네요. 시작이 반입니다. 또 비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들은 쉽게 쓰나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슬라이딩 스케일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게 참 사실 많은 분들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서비스이기는 한데요. 사실 환자 개인이 어떤 금전적인 상황인지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인컴에 따라서 이제 세션 비용을 정말 많게는 3분의 1 정도로까지도 줄여주시는 게 이제 슬라이딩 스케일 피인데요. 사실 그 웹사이트에 광고가 딱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뭐 사실 저희가 물어봐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전화를 해서 한번 혹시 슬라이딩 스케일 피가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뭐 광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음에 드는 상담사를 찾았을 경우에 연락을 해서 그게 가능한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미리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아이들이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우리는 이제 어른들 얘기라 하고 있잖아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골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그런 뭐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고 그렇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희가 아이들은 일단 저희가 초, 중, 고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사실 학교 안에 분명히 멘탈 헬스 서포트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가이던스 카운슬러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은 학교 내에 소셜 워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책이 새로 발표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되게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이번에 빌 드 블라시오가 제시한 이제 이런 그 제안에 따르면은 학교 안에 더 많은 멘탈 헬스 서포트 스태프들을 더 이렇게 투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이제 애들이 300명인데 뭐 가이던스 카운슬러 2명밖에 없어. 소셜 워커는 1명밖에 없어 라고 치면은 더 많은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또 그만큼 더 아이들에게 심층화된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학교 내에서 어떤 류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냐라고 저희가 따져보자면 IP 카운슬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조금 더 학교에서 특수 교육이 필요해. 근데 이게 되게 막 뭐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학교에 조금 더 적응을 잘할 수 있는 플랜을 선생님들과 사회복지사나 뭐 이런 서포트 스태프들이 같이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이 IP 플랜인데 이 안에 개인 상담이라든지 그룹 상담이라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뭐 서포트 그룹. 아까 이제 저희가 AA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학교 내에서도 이제 그 나이에 맞는 그 발달 스테이지에 필요한 서포트 그룹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뭐 girls group, boys group 이렇게 뭐 젠더로 나누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뭐 서포트 그룹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니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뭐 학기에 한 번씩 선생님 전화로 오거나 뭐 아니면 직접 학교에 찾아가실 때 여쭤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가서 물어보면 조금 더 좋은 자세한 학교 그리고 그 학교에 맞는 그런 인포메이션? 네. 그런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서비스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저희가 오늘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참 어렵고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맞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찾았을 때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로 거듭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9년도 TKC와 한미정신건강협회가 함께하는 정신건강 캠페인 여기까지 저희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